요즘 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평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접한 음식 중에 바람 효과 1위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간식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항암 효과, 그리고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더욱더 좋은 음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평소에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 일본 도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의 바람 억제율은 최대 98.7%로 가지, 당근, 샐러리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해 각종 발암 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겨울철 맛있는 간식으로만 여겼는데 정말 효능이 대단하지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항암 성분으로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또한 피부나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 조직의 세포가 딱딱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의 진견진님은 고구마의 효능을 예찬하는데요. 특별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껍질까지 섭취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평소에 껍질을 꼭 벗겨서 먹곤 했는데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하니 한번 먹는 것을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고구마 먹을 때 좀 퍽퍽하시죠? 이럴 때는 시원한 동치미 같이 드셔보세요. 이번 김장에서 동치미 맛이 들었나 확인도 할 겸 말이죠. 예로부터 우리가 함께 먹어온 김치 또는 동치미는 고구마와 꿀 조합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 놀랍지요. 김치는 고구마의 소화를 보다 쉽게 만들고 고구마의 칼륨은 김치 속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동치미의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동치미 국물에는 유기산이 들어있어 자칫 퍽퍽할 수 있는 고구마의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귤도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함께 먹어서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항암 효능으로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인데 오히려 먹고 탈이 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유. 고구마를 먹고 가끔 속이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의 아마이드 성분이 장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 가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증상은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을 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우유와 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합이지만 우유와 함께 먹을 때 위산 역류가 더 쉬워지므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 고구마와 감의 조합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의 영양소가 감 속에 탄닌, 펙틴 성분과 반응해 침전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침전물이 많아지면 심할 경우 위장출혈, 위궤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감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따로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조리법.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잘 아셨죠? 그렇다면 고구마 조리법도 살펴볼 건데요. 조리 방법의 GI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리 방법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고구마의 GI 지수가 90.9로 고구마 튀김 57.7보다 무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마를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진견진님은 고구마를 껍질째 찌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는 90도 이상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이 메가당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조리할 때는 찜기 등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60에서 70도에서 오래 천천히 익혀야 메가당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지요. 하지만 한의사 정라레님은 그에 져서 염증 해방에서 에어프라이기의 사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바짝 말리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기름 없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바짝 튀겨진 바깥 부분은 당 독소의 함량이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완전히 사용 안 할 수도 그렇다고 만들어진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럴 때는 너무 바삭한 겉은 살짝 피해서 촉촉한 안쪽 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고구마를 먹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생고구마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뇨인들의 간식으로 애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고구마의 속살을 생으로 먹기도 했는데요. 고구마 특유의 달콤한 맛이 일품이지요. 하지만 진견진님은 그의 저서에서 껍질에 기생충 알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으로 섭취할 때는 꼼꼼하게 세척을 해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밥과 고구마를 같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고구마에서 나온 당분 때문에 밥이 상하거나 밥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싹이 나는 경우 있으시죠? 이걸 먹어야 하나 저도 가끔 고민을 했는데요. 고구마의 싹은 독성 물질이 없을 뿐더러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고구마 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오히려 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고구마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적당량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별미 간식인 줄만 알았던 고구마가 항암 음식 1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동치미, 김치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우유와 감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구마 조리법도 살펴보았는데요. 찐 고구마를 껍질째 먹을 때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지요. 물에 넣어 끓여 먹는 것도 사실 괜찮으나 뭔가 영양소가 물속에 다 빠져나간 느낌으로 저도 쪄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몸에 좋은 고구마를 똑똑하게 챙겨 드셔서 추운 겨울철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찐 고구마를 껍질까지 먹는 것에 한번 도전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